오늘은 PC가 나온 하루였는데 예상된 대로 전망보다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3월 PC 가격 지수를 보면은 지금쯤 여러분 다 수치 아시겠죠? 전년 동월 대비 헤드라인이 2.7 올랐고 전월 대비해선 0.3 올랐습니다. 근원 보시면 2.8 전년 대비 올랐고 전월 대비해선 0.3이 올랐습니다. 둘 다 전월 대비로는 시장 예상치에 비교적 부합을 했는데 전년 대비로 보면은 0.1%포인트씩 각각 상승한 좋지 않은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물가에 시달린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 PC도 2.7, 2.8 오른 게 작게 오른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 3% 가깝게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오른 물가에 대비해서도 물가가 3% 가깝게 오른 거기 때문에 작게 오른 게 아닌데도 오늘 주가를 보시면은 굉장히 강했죠. 특히 나스닥은 2% 정도 오르면서 최근 하락세를 상당히 만회를 했고 놀라운 건 높은 물가를 시사하는 데이터가 나왔음에도 국채금리가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벌써 이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의 높은 물가는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넓어지는 게 아닌가. 물가를 보는 관성, 익숙함 이런 게 생겨버린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사실 놀라움이고요. 페드와치를 보시면 이제는 제가 캡처한 시간 기준으로는 9월 인하도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렸음에도 국채금리가 내려가고 증시가 오를 수 있다. 9월 연상 보시면은 동결이 42.1, 인하가 44.4이기 때문에 9월 인하 자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1월도 사실은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증시는 금리를 내려주지 않아도 우리 오를 수 있다.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것 같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중장기를 보는 인플레에 대한 전망도 사실은 나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미시간 기대 인플레 오늘 나온 자료 보시면은 1년 기대 인플레가 지난달 2.9였고 얼마 전 나온 예비치가 3.1이었는데 실제치가 3.2로 또 올랐어요. 5년은 지난달에 나온 게 2.8이고 예비치와 실제치가 3.0으로 일치하긴 했지만 여튼 이 점점 경제 주체가 인플레가 쉽게 잡히지 않는다고 계속 이렇게 포커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투심이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하루 전 나온 얘기지만 옐런 재무장관은 실제 인플레의 상승 그리고 기대 인플레의 상승이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올해는 넘기자 이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기대 인플레 잡기 위해서 말의 풍년을 내세우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옐런은 어제 1분기 GDP 나온 직후에 나온 얘기였는데 이렇게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외신 인터뷰였죠. 미국 경제는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내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소비 지출과 투자 지출의 강세인데 이것은 강력한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힘을 보여준다. 그리고 펀더멘털 보니까 인플레가 계속 정상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 주거비가 상당히 후행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가에는 좀 거품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 실업률이 안 올라도 된다. 노동시장에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해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얘기도 했죠. 중국의 과잉 생산이 문제인데 이거는 이 미국과 동맹국의 가장 큰 우려 사안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세 가지 주제였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 개의 내용 중에 모순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옐런은 GDP가 계속 잘 나오면서 물가가 낮아진 이런 너무너무 좋은 현상이 계속될 거라 믿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공급 측면에 긍정적인 충격이 오면 물론 이럴 수야 있죠. 23년엔 이런 게 나왔죠. 하지만 지금 유가도 좀 1분기 좀 안 좋았고 또 이 효과가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게다가 물가가 예상보다 높고 GDP가 예상보다 안 나온 그런 상황에서 물가는 떨어질 거고 GDP는 올라갈 거다. 근데 경기 침체 염려는 없다. 미국 경제에 좋은 건 그냥 다 갖다 붙인 거잖아요.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중국의 과잉 생산 이거는 보시면은 이게 문제일 수 있죠. 동맹국한테도 문제지만 지금 결국 핵심은 미국이 친환경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미국 공장을 엄청 돌리는 게 핵심 공약인데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으로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 산업, 태양광 패널 이런 첨단 제조 산업에 투자를 해서 발생하는 과잉 생산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물가만 잡는다면, 물가만 포커싱 한다면 이게 문제일까요, 여러분? 왜냐면 과잉 생산을 위해서 디플레를 수출하면은 미국은 물가를 잡는데 유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옐런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지금 표심을 위해서 배터리, 태양광 패널, 전기차 이런 공장을 미국에서 만들어서 돌려서 거기서 부가가치가 나오고 일자리가 나오고 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라는 거겠죠. 사실 물가만 보면 지금 당면한 인플레만 해결하는 게 최우선 목표라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과잉 생산은 미국한테 좋은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로 꽈배기처럼 꽈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사실 백악관한테는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자료를 또 냈어요. 25일날 백악관이 자료를 냈는데 사실 국내 투자와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에너지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법을 통해서 새로운 이 송전선로를 까는데 또 3억 3,1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이 미국의 전력망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이 300억 달러 투자 중에 가장 최근의 성과다. 그러니까 계속 주목할 만한 그런 그 지원 법안, 지원 정책을 계속 돈으로 쏘는 그런 정책을 내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이다호에서 네바다까지 285마일의 새로운 이 송전선로를 지원을 해서 이 지역에 필요한 2000메가와트의 용량을 제공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이게 수백 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또 결국 큰 비전도 함께 밝혔는데 또한 오늘 이 행정부는 어디셔널리 이 미국 송전망의 용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시작을 했는데 어떤 것이냐? 5년 동안 10만 마일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이미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거둔 분들 많겠지만 미국 송전망이 낡아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고 그로 인해서 관련 한국 업체가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였잖아요. 사실은 이미 투자하신 분들 많겠지만 이런 HD 현대 일렉트릭일지 재룡전기랄지 제가 과거 영상에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 효성중공업 엄청난 주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메가 트렌드에 묻어가는 투자들 지금 이거를 사기는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이걸 사라고 투자를 권유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튼 미국 주식과 정치를 공부하시면서 한국을 비롯한 여타 다른 국가 투자까지 연계해서 생각하시는 거 이런 것도 함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나온 얘기 중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아예 연준을 행정부 산하로 영향하에 두려는 그런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해요. 월저널 단독 보도였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 이 연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려는 그런 제안을 조용히 이렇게 입안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 대통령이 그래서 이 금리 결정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논의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비밀리에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 이 경제 참모진도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 초안을 보면은 연준의 결정이 백악관의 검토를 거쳐서 재무부를 중앙은행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하려는 그런 내용이 논의가 되고 있고 만약에 그래서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할 경우에 2026년 4월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제롬 파월을 연준 의장을 자를 권한이 있다고 주장이 나오는데 이 변호사들의 조언을 들어보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다. 왜냐면 파월은 남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 연준위원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럴 만한 권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런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톰 틸리스 상원의원의 인터뷰를 보시면은 나는 이 트럼프를 포함한 어떤 대통령이라도 통화정책에 개입하려는 그런 시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연준은 다음 4년이 아니라 50년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독립성이 중요하다. 인디펜던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사가 전하기로는 트럼프는 이제 종종 보좌관들한테 이 좌절감을 표시했다고 해요. 나는 이 저금리를 좋아하는데 이 대통령으로서 저금리를 만들 영향이 없다는 게 그런 좌절감을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표시를 했지만 두 번째 임기에서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정확히 결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측근들을 전하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종합해보면 어떤 얘기입니까? 연준을 틀어주려는 그런 트럼프의 노력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여튼 파월을 자르고 못 자르고를 떠나서 지금 트럼프 얘기가 뭡니까? 선거 전에 금리를 내리면 이거는 파월이 민주당 편 든 거다. 이걸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죠. 하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오히려 그때 트럼프가 앞장서서 금리를 내려서 경기 부양을 시도할 공산이 크다. 이런 강력한 시사점을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브랜비어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